자, 2강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세계 기후 구분과 열대 기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열대 기후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세계 기후 구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기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겁만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지리를 할 때 필요한 과학 지식은 사실 중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과학을 공부하는 건 사실 꽤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무렵에 과학하고 멀어지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지능이 사실 더 높아졌고 더 똑똑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겁만 먹지 않으면 중학교 수준의 과학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겁만 먹지 않으면. 하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3년, 4년 전에 겁을 먹었던 그 마음이 쉽사리 누그러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뭐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그냥 자주 봐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외울 건 뭐 외우면 되는 거죠, 뭐.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혹시 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뭐 해설지보다도 앞에서 설명했던 그래서 개념 부분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나눠줬던 간단한 그 프린트 자료 있죠. 그걸 참고를 자주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설명 볼게요. 다음은 대기 대순환 모식도이다. AC 유도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A에서는 연중 편서풍이 탁월하게 분다. 자, 우리가 A는 60 거의 극지방 북극 근처네요. 자, 여기에서는 편서풍이 아니라 연중 극동풍이 탁월하게 분다. 얘는 오답이 되겠네요. 극동풍이 주로 분다. 그 다음에 B는 북위 60도 근처인데, 자, 여기에는 극동풍과 편서풍이 만나서 고위도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죠. 고위도 저기압대. 자, 이건 설명을 하려 그러면 뭐 정말 대기 대순환 전체를 다 설명해야 돼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에서는 A에서보다 단위 면적당 연평균 일사량이 많다. C는 적도 근처니까 가장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C에서는 B에서보다 대류성 강수 발생 일수가 많다. 역시 옳은 설명이고요. 자, C에서 발생하는 대류성 강수를 뭐 자주 발생하니까 스콜이라고 부르고요. 자, B에서도 연 강수량이 많은 편인데 B에서 일어나는 강수의 유형은 전선성 강수죠. 전선성 강수. 자, 우리가 B를 보면 고위도 지역에서 불어오는 극지방에서 불어오는 이 극동풍은 차가운 바람.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에서 불어오는 이 편서풍은 따뜻한 바람. 그래서 성질이 다른 따뜻하고 차가운 성질이 다른 이 공기가 이 근처에서 만나서 한대 전선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전선성 강수가 자주 내린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적도 근처의 세 지역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발 고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2850m, 굉장히 높죠. 자, 거의 적도인데 해발 고도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대 고산은 A는 열대 기후, A, 그 다음에 H는 하이, 그래서 열대 고산을 AH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B는 거의 적도인데 해발 고도가 106m. 자, 서울에 있는 남산이 200m가 조금 넘거든요. 남산 되게 낮은 산이에요. 106m면 뭐 산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육지, 뭐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열대 기후인데 거의 적도니까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날 것이다. 자, 선생님은 기후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C는 적도에서 좀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C 위치가 거의 남회기선 근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열대 기후기는 하지만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 AW라고 적고요.
사바나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보기 볼게요. A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X. 자, 18도씨 이상이면 그냥 열대 기후고요. A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열대 기후는 아닌 거죠. 하지만 적도에 있다는 뜻, 적도 근처라는 뜻에서 열대란 말을 쓴 거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고산기후죠. 고산기후. 그 다음 니은 C는 연중 적도 수렴대 안에 위치한다. 자, 우리가 적도 수렴대라고 하는 건 7월 달에는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내려가든 그 중간 지역에서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계속 받아요. 자, 적도 수렴대는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내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 적도 수렴대 안에 위치한다.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C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니까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B는 A보다 B하고 A는 위도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해발 고도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B는 A보다 7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C는 B보다 연 강수량이 적다. 자, C는 사바나 기후, B는 열대 우림 기후. 자, 우리 열대 우림 기후는 연중 1년 내내 대류성 강수가 내리고요. 사바나 기후는 여름철에는 대류성 강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아열대 고압대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죠.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열대 우림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나뉘는 사바나 기후보다는 대체로 연 강수량이 많다. 리을도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5번. 수능 기본 문제. 기후 요인을 찾는 거예요. 두 지역의 기후가 다른 원인, 요인을 찾는 건데,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자, A하고 B는 앞에 내용 설명 부분에도 있는 건데, 자, 위도는 거의 같아요. 하지만 하나는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고 하나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어서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는다. 자, 우리가 한류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딱 두 개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벵겔라 해류,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이쪽 칠레 해안을 따라서 뭐 페루까지 쭉 흐르는 페루 해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은 이렇게 흐르는 게 난류였었죠. 물론 이쪽도 이렇게 난류가 흐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A하고 B는 둘 다 해안가에 있는데 A는 한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연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그 다음에 B는 위도는 거의 같은데 연평균 기온이 뭐 20, 한 3도쯤 되는 거네요. 그래서 위도는 같지만 서로 이렇게 온도가 기온이 다르다. 그 이유는 해류 때문이다. 해류 때문이다. 가는 해류예요. 가는 해류 영향을 미치는 게. 자, 그 다음에 C하고 D는 뭐 둘 다 뭐 해안가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얘가 위도는 비슷한데 역시 기온을 봤더니 뭐 나머지 기온을 봐도 되지만 연평균 기온을 봤더니 여기 C는 얘가 한 8도 정도고요. D는 20도가 조금 넘어가죠. 왜 이렇게 연평균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날까? 그 까닭은 남아메리카는 이렇게 태평양 쪽에 이렇게 거의 붙어서 대륙 규모에서 봤을 때는 거의 붙었다는 얘기예요. 안데스 산맥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해발 고도가 영향을 미친 거다. 가는 해류, 나는 해발 고도.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문제. A, B 두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A는 거의 적도 근처에만 있죠. 그래서 A는 열대 우림 기후예요. 그냥 기후로 AF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있는데 그래서 얘는 사바나 기후가 되겠죠. 자, 사바나 기후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우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건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자, A는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X. 여기는 적도 근처는 열대 기온은 연교차가 워낙 작아서 일교차보다 작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자, B는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면 건조 기후란 얘긴데 열대 우림이건 사바나건 습윤 기후에 해당하죠. 자, A는 B보다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B는 A보다 수목 밀도가 높다. X. 열대 우림은 정글이지만 사바나는 풀밭과 초원과 드문드문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A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B는 겨울철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우기죠.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분명히 받는 데에 비해서 A 열대 우림은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만 받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뭐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숫자 한 3개만 우리가 사실 외우고 있는 거 그것만 여기다 적용을 하면 돼요. 자, 열대기후와 온대기후의 구분은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죠. 그래서 아마 밑에서 18도씨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온대랑 냉대 기후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있는 한대기후하고 나머지하고 나누는 건데 여기는 최나널 평균 기온 10도씨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5번이 되겠네요. 자,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그냥 우리가 기후를 다시 복습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에서는 자, 적도 수렴대의 위치를 보고서 7월인지 1월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는 적도보다 적도 수렴대가 적도는 여기 있고요. 적도 수렴대가 지금 이렇게 북반구에 치우쳐 있으니까 7월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이제 1월이 되겠죠. 1월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은 북회기선과 적도 사이에 있는데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고 적도 근처인데 약간 북쪽이에요. 그래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데 자, 사바나 기후는 지금 여기는 지금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니까요. 7월이 여름철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우기예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도 기억이 적도 수렴대 가까이에 있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1월 달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는 건기인데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적도 수렴대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에서 나 시기로 가면서니까 여름철 우기에서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던 시기에서 겨울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건기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느냐. 강수량은 줄어들고요. 평균 기온 낮아지고요. 두 개에 동시에 해당하는 건 D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5번 문제.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뭐 그래프를 먼저 봐도 좋지만 사실은 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적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C는 거의 적도에 있으니까 뭐 보나 안 보나 열대 우림 기후일 거고요. 그 다음 A, B는 적도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데 얘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가로하고 N이라고 적을게요. 이쪽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가로하고 S 사우스라고 적을게요. 자, 그래서 연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 자, 우리가 열대 기후는 60mm가 건기와 우기를 나누는 기준이라 그랬는데 건기가 없죠. 열대 우림. 그 다음에 이렇게 60mm 월 강수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더니 가는 1월 무렵이 건기, 그 다음에 나는 7월 무렵이 건기, 사바나 기후는 건기가 겨울이죠. 자, 그래서 나는 7월이 겨울이란 얘기니까 남반구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는 북반구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보면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가 지역의 기후 특성을 그래프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가 지역은
여기 설명을 봤더니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자, 이건 건기가 분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포는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얘는 거의 적도다. 적도와 적도 근처. 그 다음에 전통 가옥은 고상 가옥을 짓는데 이건 열대 우림의 특징이죠. 자, 이동식 화전 농업과 카카오, 천연 고무 등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 얘는 열대 우림이에요. 자, 열대 우림은 연교차가 굉장히 작죠. 적도 근처니까. 연교차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교차를 봤더니 D 아니면 E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열대 우림이니까 이 고상 가옥이 있으니까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니까 얘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나물 평균 기온은 당연히 그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D를 봤더니 최나물 평균 기온이 10도밖에 안 돼요. 연교차가 작은데 최나물 평균 기온이 낮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만 보고 열대 고산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나물 평균 기온이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 2가 열대 우림 기후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 그 다음 7번. 자, 이건 지도에서 이 나라를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거죠. 제가 쓰고 있는 모자는 농이고 입고 있는 옷은 아오자이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리고 사골로 우린 국물에 쌀국수를 넣어 만든 퍼는, 자, 쌀국수로 유명한 나라는 베트남 또는 지역으로 표현하자면 동남아시아. 자, 그래서 가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자, 베트남은 뭐 나중에 당연히 외워야 되는 나라인데요. 여기 B가 베트남이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열대림은 키가 크고 작은 나무들이 다층의 숲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열대림은 밀림이 되겠네요. 밀림, 정글. 그 다음, 그래서 기역은 남북 회기선 부근에 넓게 분포해 있다. 남북 회기선 부근이 아니라 적도 근처가 되겠죠. 우리 밀림은 열대 우림 기후에서 나타나니까. 자, 얘는 잘못된 설명. 그 다음 니은 키가 큰 나무의 높이는, 자, 열대 우림은 침엽수가 아니라 상록 화렵수가 주로 분포하죠. 분포한다기보다는 자라고 있죠. 그 다음 디귿 열대림은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는 유전자의 창고가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가장 다양한 곳이에요. 아직 완벽하게 조사도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리을 열대림이 파괴되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열대림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열대림뿐만 아니라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산림을 파괴하면, 특히 열대림을 파괴하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수능 실전 문제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자, 대기 대순환이 이렇게 다시 나오는데 짧게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그렸던 건데,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 그림은 정말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있으면 다시 그릴게요. 너무 못 그렸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있으면은, 자, 적도 당연히 그리고요. 적도는 이쪽에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30도, 60도, 그 다음에 남쪽으로도 남반구로도 30도, 60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을 그려야 되는데, 자, 적도는 무조건 제일 더우니까 상승기류. 그 다음에 양극지방은 제일 추우니까 무조건 하강기류. 하강기류는 고기압, 적도는 저기압. 그쵸? 그 다음에 30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하강기류, 그 다음에 60도는 다시 상승기류.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그랬죠. 하강기류, 다시 상승기류.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강한 공기는 고기압, 그 다음에 여기 상승하는 곳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 다음에 상승하니까 저기압, 여기는 아까 고기압이었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극지방은 고기압, 다시 이렇게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분다. 자,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 다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자, 지표면에 부는 이 바람을 자, 이렇게 풍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쪽에
넓은 지역에 표시하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부등호를 그리면 된다 그랬어요. 커다란 부등호를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을 그대로 그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그 다음에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적도 저기압대,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아열대 고기압대, 다시 상승기류 고위도 저기압대, 다시 하강기류 극고기압. 그래서 다우지, 소우지,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은 위류에 따른 태양 에너지의 불균형이다. 원인은. 자, 그래서 사실 바람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열 에너지를 머금고서 이동하면서 어쨌든 에너지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도는 에너지가 남고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어쨌든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바로 바람, 항상풍 또는 타골풍인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적도 부근에서는 강한 일사에 따른 지표면의 가열로 공기가 상승한다. 자, 니은으로 인해 적도 지방은 연 강수량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 대류성 강수가 자주 내린다. 스콜이 자주 내린다. 그 다음 디귿 이중 일부는 적도 지방으로 이동하고 자,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색깔을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하강한 다음에 다시 적도 쪽으로 일부는 돌아온다. 지금 이 바람을 말하는 거죠. 지울 건 또 지워볼까요? 이 위에 있는 건 지우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바람을 물어보는 건데, 자, 그래서 디귿은 얘는 무역풍이죠. 무역풍은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분다. 자,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리을의 영향으로 극지방에서 하강하여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던 공기, 극지방에서 하강하여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공기는 이 바람이죠. 자, 그래서 이 바람은 극동풍이죠. 하지만 북서부 유럽이 겨울철에 따뜻한 이유는 극동풍이 때문이 아니라 편서풍 때문이니까 얘는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지도는 어떤 기후현상의 분포에 관한 퍼즐이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좀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열대 기후밖에 안 배웠는데 다른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맞출 수는 있는데 굳이 다른 기후를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걸 열대 기후에 이런 문제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문제 배열이 좀 아쉬워요. 자, 아무튼 우리가 적도는 늘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늘 그려봐야 되고요. 좀 잘못 그렸네요. 자, 좀 삐뚤어졌네. 좀 더 아래쪽에 그렸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적도 근처에서 뭔가 수치가 되게 높게 나타나고요. 적도에서 멀어지면은 수치가 대체로 작아진다. 그거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쪽을 봤더니 아시아는 여기 말레이 반도 끝에 여기가 적도죠. 여기가 적도인데 그래서 적도에서 수치가 높고 적도에서 멀어지는 게 수치가 작아지는 건 A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적도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쯤 지나가요. 여기쯤 지나가죠.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 수치가 높고 적도에서 멀어지면 수치가 낮다. 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실 좀 애매해요.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적도에서 멀어지면서 대체로 수치가 낮아지는 E 같긴 한데 F는 좀 애매하죠. 어쨌든 그래서 얘는 A, D를 보고서 정답을 찾으면 되고요. E는 나중에 뒤에 부분 기후까지 공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기후 현상은 연 강수량이 될 것 같아요. 연 강수량. 적도는 많고 적도에서 멀어지면 대체로 줄어드는데 우리가 아직 건조기후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막인데, 어쨌든 사막이 만들어지는 원인 같은 거, 위치 같은 거 공부하고 나면 이 부분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문제. 자, 그림은 가나 식이 태양의 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단 가나는 6월, 12월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적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요. 표시를 해보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반구는 햇빛을 요만큼 받는 거고요. 남반구는 햇빛을 지금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색깔이 좀 애매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북반구가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으니까 가는 지금 6월인 거고요. 12월이 된다. 6월인 거고요. 나는 그 반대니까 12월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A하고 B 위치를 봤더니 A는 적도하고 북위 30도 사이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열대 기후인데 북반구 쪽에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사바나 기후,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가 될 거고요. 여기 B는 상대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저희 북쪽 끝이잖아요. 얘도 사바나 기후지만 얘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초반에는 계속 헷갈려요. 자, 우리가 북반구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자꾸 여름은 무조건 6월 무렵이고 6월, 7월 무렵이고 겨울은 무조건 12월, 1월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름하고 겨울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름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 상대적 고온이고요. 겨울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저온인 시기를 말한다. 북반구는 7월 무렵이 여름이지만 남반구는 7월 무렵이 겨울이 되는 거죠. 이건 어쨌든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가는 12월, 나는 6월이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가시기 여름철에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기다. 대류성 강수가 자주 내린다. 스콜이 내린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A는 나보다 12월보다 가시기 6월의 평균 기온이 높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B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언제 강수량이 많냐면 기온이 높은 1월 무렵에 12월 무렵에. 자, 그래서 나가 가시기보다 강수량이 많다가 돼야 되죠. 얘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표는 세 지역의 월별 낮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를 봤더니 해발고도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기온은 거의 이제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런데 A를 봤더니 1월 무렵에는 낮의 길이가 17시간, 그 다음에 6월 무렵에는 낮의 길이가 8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얘는 1월이 낮이 기니까 남반구가 되겠죠. 남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12.5로 늘 똑같죠. 얘는 적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1월 무렵에는 6시간, 그 다음에 뭐 7월 무렵에는 뭐 14시간, 6월 무렵에는 14시간. 그리고 얘는 북반구가 되겠네요. 북반구. 이렇게 하고 뭐 정답을 찾아보면 될 거예요. 자, A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B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B는 적도니까 편서풍이 아니라 무역풍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C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B는 적도. C는 적도에서 좀 떨어진 북반구. 연평균 기온은 당연히 적도가 더 높겠죠. 자, A는 C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높다. A는 7월이 겨울철, C는 7월이 여름철. 얘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기억 디귿. 그 다음 우리 5번 문제는 난도가 좀 높아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열대 기후에 집어넣어 놓으면 좀 그래요. 사실 기후 구분이라고 배우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한 건 열대 기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건조 기후, 냉대 기후, 그 다음에 뭐 온대 기후까지 이걸 여기다 넣어 놓으면 학생들 멘탈 붕괴되죠. 또 문제 배열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 뒤에다 넣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한대 기후는 일단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좀 볼 수 있냐면 북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고 아프리카랑 오세아니아는 없는. 그래서 우리가 북아메리카는 유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유도에 있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는 없는 A가 냉대 기후 지역이에요. 냉대 기후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오세아니아 둘 다에 굉장히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아프리카에는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는 건조 기후 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사막과 스텝 기후가 건조 기후가 되게 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 B는 건조 기후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 중에 뭐가 열대 기후일까? 자, 우리가 북아메리카는 우리가 고위도 쪽은 땅이 되게 넓은 데에 비해서 우리가 파나마 지역 적도 쪽으로 가면서는 얘가 땅덩이가 되게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면적 비율이 되게 낮은 D가 열대 기후고요. 그 다음에 C가 온대 기후예요. 온대 기후. 이렇게 하고 답을 찾아볼게요. 자, A에는 상록 화렵수림이 넓게 나타난다. A는 냉대, 상록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가 넓게 분포한다. 그 다음에 B에서는 B는 건조인데 플랜테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 플랜테이션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열대기후 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 얘는 건조 기후를 나타낸 거잖아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면 그래서 건조 기후는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선택지 1번에서는 A는 침엽수가 나타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4번 A는 D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냉대기후하고 열대기후를 비교하고 있는데 열대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교차가 작다는 거였잖아요. 굉장히 일교차보다 작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연교차라고 하는 건 적도가 작고 적도에서 멀어지면 대체로 커지니까 4번은 옳은 설명. 자, B 건조는 무수목 기후, 그 다음에 D 열대는 수목 기후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6번 지도는 두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나타낸 건데 가, 나는 각각 이동식 경작, 플랜테이션 중 하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앞에 개념 부분에 이렇게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도만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는 이게 말로만 설명이 되어 있고 뒤에서 갑자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고 나서 기분 나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정답을 찾겠다고 덤비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이면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일단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플랜테이션 농업 설명했었는데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거다.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생산하는 어떤 작물들은 그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럽 쪽으로 선진국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은 주로 해안가 지역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륙 한가운데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면 이걸 과거에 이렇게 해안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유럽이나 선진국으로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안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나아가 플랜테이션 농업이고요. 그냥 풀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가는 열대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넓게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원주민들 당연히 넓은 지역에 살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가가 이동식 경작인데 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가는 유럽인의 진출과 더불어 발달하였다. X. 플랜테이션 농업이 유럽인의 진출과 더불어 발달했고요. 그 다음 나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대부분 생산지에서 소비된다. 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다는 아니고 많이 이동한다. 그 다음 나는 가보다 농가당 농업 경영 규모가 크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죠. 옳은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기호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자, 이동식 경작은 주로 식량작물. 자, 플랜테이션은
기호 작물이나 또는 원료 작물을 주로 재배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 자, 7번 문제는 얘는 역시 지도를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지도를 봤더니 적도를 이렇게 그리고요. 맨날 적도가 이상하게 그리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적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아이고, 다시요. 뭔가 조금 이렇게 그 앱 버튼을 좀 잘못 터치해가지고 뭔가 좀 꼬였네요. 자, 적도를 아무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는 적도. 그래서 여기는 아마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날 거고요. 여기는 맨날 물어보는 사바나 기후, 물론 남반구니까 S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적도 근처긴 한데 살짝 북반구고요. 그런데 여기는 나라가 워낙 중요하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 AH라고 적고요. 열대 고산 기후인데 북반구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7월 평균 기온하고 7월 강수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7월 달 남반구는 겨울철이고 이때 강수량이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하고 C는 7월 강수량은 둘 다 비슷하게 많은데 기온이 달라요. 우리 C를 봤더니 기온이 18도씨가 안 되고 15도씨가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C가 열대 고산 기후고 그 다음에 A가 열대 우림 기후구나. 이렇게 하고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다도 적을까요? A는 열대 우림, B는 사바나 기후인데 남반구, C는 열대 고산인데 북반구 에티오피아.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A는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 X, C고요. B는 1월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높다. B는 남반구니까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자, C는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 열대 고산 기후도 열대 우림이나 아니면 열대 사바나 기후랑 마찬가지예요. 해발 고도만 높을 뿐이지 연중 낮의 길이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태양의 고도 변화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산 기온만 일정하게 낮을 뿐인 거지 연교차가 작은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3번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A는 B보다 1년 중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짧다. A는 열대 우림,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안 받는 거고요. B는 사바나,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건기일 때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B는 남반구, C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지도에서 위치 표시했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는 학생의 여행 지역 중 출발지와 도착지를 나타낸 건데, 자, 일단 우리가 기온과 강수량이 나와 있으면 대체로 기온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기후를 구분할 때도 강수량으로 나누는 건 건조와 수분만 구분했었고 기온에 의해서 일단 큰 구분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자, 그래서 출발지를 봤더니 1월하고 7월 기온을 봤더니 비슷하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5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기온이 올라가죠. 북반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7월이 기온이 낮냐? 자, 우리가 강수 편차를 봤더니 편차라고 하는 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지라고 하는 건 0은 평균이란 얘기예요. 강수량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인데 1, 2, 3, 4, 5월 달까지는 지금 평균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강수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건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6월부터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예요. 평균에 비해서 얘가 600mm 이상 더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이 되면 기온이 더 높아져야 되지만 비가 내린다, 구름이 낀다, 그리고 비가 땅을 식힌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가 시작되면 기온이 좀 떨어져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월하고 7월하고만 비교하면 좀 헷갈릴 수 있고요. 1월부터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면 돼요. 얘는 북반구, 얘는 1월하고 7월하고 봤더니 당연히 얘는 남반구고요. 그 다음에 기온을 봤더니 출발지하고 도착지 모두 18도씨보다 늘 기온이 높죠. 둘 다 열대기후예요. 적도 근처란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지에서 적도가 열대기후가 아닌 거 A는 오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얘는 북반구여야 되니까 남반구에 있는 열대기후도 오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지, 얘는 남반구의 열대기후인데, 자, 우리 B의 끝지점은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라서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나라랑 거의 정반대 지점이라서 2는 온대기후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건 C밖에 없네요. 정답은 3번 C. 자, 여기까지 하면 기후 구분하고 열대기후까지 했고요.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